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달해드린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열렸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간 양형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과 또 관심이 끊이지 않았던 바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향후의 파장, 또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김민하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2년 6개월 그리고 법정 구속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간 있어왔던 그런 재판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관심과 또 논란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어떤 대상에는 준법감시위라는 어떤 기구 역시도 논란이 대상이 됐었고 여러 가지 좀 짚어볼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에 대한 평가부터 두 분께 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오늘의 이 재판부의 결론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겠는지요? 예상이 이제 양쪽 다 실형도 가능하고 아니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특검 측의 주장이 조금 더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재판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예.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굉장히 조금 쟁점이 됐었는데 네. 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양형 기준에까지 참작하는 것은 예.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 측의 주장이 조금 더 이제 재판부에게 와닿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고심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다시 이제 상고가 가능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이나 다시 한번 상고를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양형 사유로 이게 징역 10년 이상이 아닌 이상은 양형 사유만을 가지고는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 측에서는 지금 어쨌든 법정 구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원하지 않는 결과였기 때문에 예. 상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양형 사유만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유로 해서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그건 이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대법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망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 다루도록 하고 김민하 평론가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소위 이제 재벌 봐주기 판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런 이제 세간의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측도 이번에 또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재판 과정 내내 제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 파기환송심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훈계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을 했죠.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왔고 키워왔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삼성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해 봐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그 이제 구체적인 어떤 요구 사항으로서 준법감시를 설치할 것을 또 논의를 하게 했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위한 또 이런 단계까지 다 거친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 준법감시의 어떤 설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사실은 보도가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 판결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우려했던 그런 재벌 봐주기 판결 이런 것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나고 예. 이렇게 했던 거죠. 다만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부가 이 준법감시의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효성이 왜냐하면 일상적인 어떤 준법감시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그런 정경유착과 관련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지만 예. 그 외에 좀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제 좀 미래적인 어떤 차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또 새로운 어떤 위협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준법감시가 지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지금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한 것은 어쨌든 그간의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특검 측에서 구형을 한 것은 이제 9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선고가 내려진 것은 2년 6개월의 선고가 나온 것인데 사실 특검의 구형과 또 비교를 한다면 또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도 일부분 이제 많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우리가 보면서 다각적으로 평가해야 될 그런 판결로 좀 보입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인데요. 특검은 9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결론은 2년 6개월이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께서는? 예,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재판의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017년 2월에 구속 기소가 되면서 1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의 결과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되고 예. 뇌물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 뇌물 금액이 89억 원 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던 것인데 이게 항소심 사건으로 가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뇌물 금액에 대해서 이 승마 지원금 중에 용역대금 36억만 인정을 하면서 예. 50억 이하기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어 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에서 상태에서 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 대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 뇌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이 86억 원 정도 그러니까는 승마, 말 구입자금 34억 원이라든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이런 것들이 다 뇌물로 포함되었어야 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 재판을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로 다시 넘기게 되고 네네. 지금 오늘 선고가 난 것이 이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86억으로 뇌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는 예. 양형상 이게 특경법상 특정 경제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예, 예. 따르면 3조에서 50억 원 이상의 횡령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렇다면은 3년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가 없는데 예.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예. 재판부에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을 또 반까지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2년 6개월 또는 3년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금액이 뇌물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 9년을 이제 구형을 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5년보다는 어쨌든 감경이 된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다만 집행유예가 이제 붙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방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삼성 측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던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유예 부분이 붙지가 않았고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특검 측에서 이제 주장이 조금 많이 인용이 된 것이 아닌가. 다만 특검 측에서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양측 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결국 상고의 그 원인은 두 쪽 다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뭐 장량 감경이라든지 그리고 원래는 저희도 지금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50억 업무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는다? 이러면 이제 징역 5년 이상이나 뭐 무기까지 가능하다. 이제 이 부분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측 의견도 아주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에 대한 것은 뭐 실효성이 없다라고 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었던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의 주장들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거나 재판부의 장량 감경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장량 감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예. 5년이 나왔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년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 감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5년의 딱 절반이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지만 예. 그 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법리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 주장의 일부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감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재벌 총수, 그러니까 이 재판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왜 재벌 총수들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법칙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유사한 결론이 나진 않을까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재벌 총수들 재판 결과가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많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근거 없이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주로 예. 과거에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러한 판결을 받은 예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고 물론 100%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실형을 살고 뭐 이렇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재판 판결에 이제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라는 게 이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선임한다든지 회사 내 법무팀을 굉장히 뭐 강력한 변호사들로 구성해 놨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이 경제인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반영해서 또
또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박용만 상공회의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계 인사들이 예, 예. 대거 이제 탄원서를 작성해서 또 재판부에 이제 뭐 제기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도 사실은 이 재판부의 어떤 좀 삼성에 대한 어떤 유리한 판결을 좀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좀 재판을 받을 때는 물론 탄원서를 내기도 하고 반성문을 쓰기도 하지만 그게 그 정도의 어떤 징역 5년짜리가 2년 6개월이 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는 좀 의문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예, 앞서 예. 준법감시 같은 경우도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삼성 측에서 앞으로 우리가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법감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그러한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면 시켜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사실 입증하려면은 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활동들을 진정성 갖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인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어쨌든 이번 이제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도 많이 받아들여졌고 이 구형을 9년을 한 거에 비하면 2년 6개월이라는 건 많이 이제 형량이 낮춰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의 그동안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과거와 같은 그러한 행위는 또 거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준 것으로 일면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예. 있지 않나 싶고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런 광경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재판부가 기업 총수 재판에 있어서 만약에 준법 경영 의지를 보인다면 양형의 고려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언급은 이례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결론은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법 감시위가요. 그러면 앞으로 준법 감시위는 지금 당장은 보면 어쨌든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형 요소로서 감경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앞으로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단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설치된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앞으로 정말로 준법감시와 관련해서 삼성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 외에도 또 이제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됐던 것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인정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쟁점이 많았던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게 장량 감경을 하면서 장량 감경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장량 감경이 되면 2년 6개월, 3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제로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이제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 법정 구속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년이 원래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5년보다 장량 감경이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는 붙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재판 초기에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은 그 부분을 좀 참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특검 측에서는 기피 신청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지가 않고 실형이 선고됐다는 부분은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엿듣는 건데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양형의 요건은 징역 3년 이하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늘 2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결론에도 사실 재판부가 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이제 그 배경에는 아마도 재판부의 고심이 있었을 거란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벌 봐주기 의혹이라든지 이 장량 감경에 대해서 비난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3년 이하로 그러니까 죄형을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 피고인은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기간, 집행유예 기간만 끝나고 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것보다는 재벌 봐주기 의혹이라는 것은 3년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결국에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량 감경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트로 나올 수가 있는 집행유예가 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조금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재벌 총 아까 여쭈었던 재벌 총수들의 그런 흔한 결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칙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만약에 적용됐다면 실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제 이게 이런 판결이 아마 예상 밖의 결론이라는 평가가 아마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건 뭐 두 분께 좀 드라이하게 좀 여쭙는다면 두 분은 솔직히 오늘 이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셨는지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오늘 이 결론 이전에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적인 어떤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뭐 이런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의 어떤 사회적인 맥락 이런 거를 토대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재벌 봐주기형 판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고 거기다가 재판부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삼성전자가 앞으로 준법 의지를 뭐 보인다고 한다면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지어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우선적으로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뭐 대국민 사과도 이후에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 자신의 이제 자신의 이제 자녀에게는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또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무래도 정해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재판부도 사실 여러 가지 법적 법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 또한 같이 이제 좀 고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년 6개월이지만 여기에 집행유예를 이제 같이 이제 덧붙였을 경우에 어떤 비난이 좀 제기가 되고 어떠한 공론 분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을 감안한 어떤 판결이라는 해석도 이후엔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이 몇 년이 나오느냐 이것보다는 실형이 나오느냐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결국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봤었는데 2년 6개월로 감경을 하면서 3년 이하로 감경을 하면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을 거라고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안 했어서 예,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재판부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양측 다 특검 측이나 이재용 이제 부회장 측이나 양측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양측 다 상고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실 오늘의 결론은 이제 국정농단 재판에 마무리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을 보면 특검의 주장과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대립한 적은 뭐 상당 부분 많습니다. 특히 재판부와의 갈등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 특검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때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 뭔가 이 판결에 있어서 정당하게 공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 이 검찰 측이든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의 사유로 특검 측에서 들었던 부분은 예. 이제 재판 초기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예. 이 준법경영위원회, 뭐 예, 예.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이 아버지 선대의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었기 조언을 때문에 하듯이 언급하는 예, 부분들이요? 조언을 하듯이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예. 그렇다 보니까는 기피 신청을 하고 그 기피 신청이 기각되는 그 과정까지도 예. 이제 공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공판 자체가 더 길어진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결국에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됐었죠. 예, 기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부에서 특히나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특검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이 평가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법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 조언이 뭔가 현실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예.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유예가 선고가 안 되고 실형에 선고됐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특검 측의 주장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법원에서는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결론이 예상 밖이라고 평가하는 여러 분들의 그런 전제를 두고 제가 해석을 하자면 아마도 그
이 특검이 재판부를 불신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할 정도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유리한 결론이 이재용 부회장 측에 내려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그런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도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 또한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여쭤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차후에 삼성 보통 내일 이제 오전에 조간에 실릴 그런 여러 보도들이 예상 가능한 보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경제지에서는 이제 주로 보도할 때 이렇게 되면 삼성의 경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일 텐데 실제로 그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정해진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비록 지금까지는 여러모로 실적이 좋았고 뭐 상당히 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성장을 보여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러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재상고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뭐 예상할 수 없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실형을 선고받은 부분을 좀 뭐랄까요? 이 파장을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요구를 할 것인데 그렇게 그러한 주장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특별 사면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해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또한 준법 감시라는 게 사실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벤치마킹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준법 감시 활동이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정경유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어떤 문화의 어떤 선진적인 부분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서 우리가 쭉 얘기한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도 뭐 그동안 재벌 봐주기다 이런 뭐 많이 그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이제 재판부는 공정하게 과거의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 있겠는데 앞서서 이제 그 두 분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재계에서 탄원서를 넣고 재계에서 선처를 요청할 정도로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더 뒤따르고 있는데 재계의 반응은 오늘 이후에 또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능할까요? 근데 상당히 슬퍼하겠죠. 아무래도 재계 입장에서는 이 재벌 총수들끼리의 어떤 뭐 친분 관계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재계의 일이지 않습니까? 전체 기업 활동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어쨌든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거에 대한 상당히 유감을 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특수한 위치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유감을 많이 표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사례가 앞으로 이제 재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우려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아마 언급도 나올 것인데요. 예를 들면 결국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뭐 청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재계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은 정치 권력이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장이고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이고 재계 역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앞으로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아마 재계가 앞으로 내놓을 여러 가지 성명이나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이제 좀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의 익숙한 분들이긴 한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죠. 네,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함께 이제 재판을 받게 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실형의 선고가 당연히 적절하다 이렇게 봤던 것으로 보이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각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 두 사람의 경우에 범죄 사실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양형 자체가 동일하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이제 재판이 막 끝나서 여러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잡히는 이제 개략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좀 짚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상고 아까 가능성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늘 파기환송심이 끝났고 재상고에 대한 결정을 뭐 양측 누군가 다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차후의 일정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빨리 잡히게 된다면 재판결이 빨리 잡히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판결문을 이제 송달을 받게 되는 그 기간이 있을 것이고 예,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에 재상고 여부를 양측 다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재상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 이제 이유서를 이제 재상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재상고 이유서를 내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뭐 법리 공방이라든지 뭐 야형 사유에 대해서도 뭐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이게 서면이 제출이 될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제출이 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이 서면이 제출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이 뭐 짧아도 몇 개월 이상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예. 이 앞서 다른 이 관련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의 다른 뭐 재판부들 판결을 봐도 몇 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몇 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재상고의 경우에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양형 예, 예.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재상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안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리 이제 뭐 법리 오해라, 뭐 법리 오인이다 이렇게 지금 좀 이 논리를 짜야 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쟁점 자체가 거의 양형이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재상고가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또 이 파기환송심 사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 뭐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예. 그때는 또 다시 이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최종 결론까지는 굉장히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할 수가 있느냐면 사면을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면. 만에 하나 이제 사면이라는 이슈가 나오려면 예. 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만약 사면을 기대를 하고자 한다면은 사실 상고심을 해서 시간을 더 끄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할 수 실효성이 있다라는 없다는 판단이 있을 판단도 수 할 수가 있겠네요. 있고 또 그리고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이게 이런 수형 태도 이런 걸로 해서 조금은 빨리 이제 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경우도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없는 재상고라고 하면 과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가 있고 다만 특검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만약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특검 측에서 재상고를 하면 어차피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재상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죠. 예. 그런 지금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부분이고 예. 아마 제가 뭐 예상하기로는 형을 확정해서 사면을 기대한다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했던 다른 사건들 그냥 뭐 개인적인 사건들에서는 예. 형을 확정하고 사면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단기 출소를 기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나온 결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일단은 그 재상고의 여부부터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좀 길게 충실히 좀 다뤄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